모두가 멈추어 있다고 생각했던 코로나 시대, 아무도 멈추어 있지 않았다. 안녕하세요. 직장인TV의 김 차장입니다. Korea Investment Festival 2020이라고 해서 BBIG, 세상을 바꾸는 기업들, BBIG는 바이오테크, 배터리, 인터넷, 게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첫날에는 바이오테크랑 배터리 쪽이었어가지고 제가 지금 몸담고 있는 제약업계의 이야기들도 나왔고, 최근에 전기차 관련돼 가지고 배터리들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는 제가 참석을 못했고 온라인으로 이제 조금씩 짤 정리되어 있는 것들만 봤었는데, 둘째 날은 이렇게 운 좋게 잠깐 참석할 수 있는 시간이 돼서 이렇게 와 봤습니다. 특강에 참석할 수 있었던, 오늘 들었던 그 연자들이 최근에 TV에 좀 자주 나오시는 분들도 많이 보이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마켓컬리의 창업자인 김슬아 대표님, 그리고 번개장터의 이재후 대표이사, 이런 분들이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을 들으면서 그분들의 강의 자료들을 제가 보여드리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느꼈던 그런 생각들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마켓컬리의 김슬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등에서 인터뷰들을 통해서 본인의 이런 창업 계기 같은 것들, 그리고 어떻게 사업을 키우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좀 반복이 되긴 했지만, 이 김슬아 대표의 내용 중에 가장 저 사람은 진짜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부분이 뭐냐면, 자신이 실제로 소비자다, 고객이다라는 관점에서 자기의 사업 모델을 하나하나 다 뜯어보더라고요. 소비자가 빵을 시켰는데 빵이 습기에 잠깐이라도 노출되면 그 식감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절대 습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포장지라든지 아니면 물류체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면밀하게 다 검토를 한다고 하고, 최초로 새벽 배송을 이제 실제로 실행할 수 있도록 그런 체인을 만들었는데, 이분 말씀으로는 빠른 배송, 새벽 배송 이런 거는 혁신이 아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마켓컬리는 어쨌든 식품이기 때문에 식품을 배달할 때는 빠른 거는 당연히 좋은 거지만 디폴트로 깔려야 되는 게 신선한이고,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제 전체 물류 체인에다가 깔아놓은 게 콜드 체인 배송, 이런 것들이라고 하시면서, 어쨌든 사업가로서는 문제를 발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서 고객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업을 하는 사업가니까, 그분이 고객이 느끼는 문제점을 찾아내고 정의하고 해결해가는 그 과정이 그분의 창업 스토리에도 나오는 부분이긴 했지만, 자기가 한 가정의 엄마로서, 배우자로서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통해서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하는 그 과정에서 사업을 일으켰다는 그 자체가 제가 최근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었던 디자인 띵킹과 맞물려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분이 하셨던 말씀 중에 좀 기억이 남는 부분을 하나로 정리하자면, 고객은 어떤 점에서라도 실망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게 가장 기억에 남아요. 고객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모든 서비스를 직접 체험해보고 아쉬운 점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미리 정말 꼼꼼하게 체크를 하는구나. 아, 저게 창업자, 그리고 이미 커버린 거대한 기업의 CEO로서 조직을 이끌어 나가는 사람의 마음가짐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기억이 남는 연자는 번개장터의 대표이사인 이재후 대표이사님이었는데, 중고 거래라는 게 집에 있는 물건들 중에 안 쓰는 것들 처분하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중고 거래라는 거를 코비드 시대에 조금 다르게 재해석을 했다고 그래야 되나? 안 쓰는 물건을 버리는 게 아니라 공간 비우기랑 취향의 거래라는 재정의를 통해서 중고 거래를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특히 처음에 이 번개장터라는 앱을 서비스를 론칭을 할 때 그 서비스를 구성하는 그 방식이 아까 역시 말씀드렸던 디자인 싱킹하고 되게 맞물려 있었었는데, 예전에 우리가 스마트폰이 이렇게 보편화되기 전에 중고 거래를 생각을 해보면 디카로 찍어서 USB 옮겨가지고 컴퓨터 로그인 한 다음에 사진 올리고 설명서 쓰고 불편했었던 수많은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예, 그 단계들을 혁신적으로 줄여보겠다라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론칭했던 그 서비스가 바로 이 번개 장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모든 세대, 그리고 모든 사람은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이미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다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문제가 뭔지 정의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내가 모든 사람이 되어볼 수는 없으니까, 어떤 플로우,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는 그 단계를 정말 세분화해서 쪼갠 다음에 거기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 중에
당장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식으로 서비스를 개선시켜 나갔다라는 것이 제 인사이트였습니다. 최근에 코비드 때문에 사람들이 소비하는 것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저희가 뭐 유튜브나 아니면 넷플릭스를 통해서 많이 보는 컨텐츠를 소비를 하고, 또 다른 하나는 굳이 생필품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집에서 너무 심심하니까 뭐 핸드폰 보다가 뭐 뜨는 상품들 재밌어 보이는 거 있으면 한 번씩 사보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상품을 구입하는 소비를 한다, 이렇게 두 종류 정도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컨텐츠랑 상품이랑 그 두 가지가 사는 행위는 똑같은데 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의 상태가 다르다라는 인사이트를 주시더라고요. 컨텐츠는 사실 보고 나면 내 기억엔 남지만 물건이 남지 않잖아요. 상품은 재미를 소비하고 나면 물건이 남아버리니까, 이 남는 게 뭐 어떤 사람은 모을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한번 가지고 놀아봤더니 흥미가 안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팔아야 처분을 해야 되는데, 그 처분하는 과정에서 나의 취향이 거래된다, 이런 이야기들도 하셨어요. 그래서 중고 거래라는 거를 공간을 비우는, 그리고 나의 취향을 다른 사람하고 거래하는 이런 의미를 줄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인사이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번개장터의 이재후 대표님의 말씀에서는 크게 두 가지,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해결책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 문제가 뭔지 정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내용, 그거 하나가 있었고, 다른 하나는 고객의 문제를 정의하기 위해서 고객이 경험하는 그런 플로우를 정말 세세하게 쪼개서 거기에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부터 해결하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면서 사업을 키워 나간 것 같다라는 게 제 인사이트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재밌었던 연자들도 많이 계셨는데, 예를 들어 샌드박스의 이필성 대표님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네이버에서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박기은 CTO, 그 SM 엔터테인먼트의 이성수 이사가 오셔가지고 SM의 미래, K-팝의 미래 전략에 대해서도 인사이트를 나눠주셨어요. 내용이 너무 길긴 하지만 SM 엔터테인먼트의 K-팝 코비드 상황에서의 미래 전략에 대해서는 제가 몇 가지 내용을 받아 적었던 게 있는데, 일단 SM이 지금 코비드 때문에 버추얼 콘서트들을 진행을 하고, 소속 연예인들의 무슨 가상 콘서트라든지 아니면은 홀로그램 콘서트라든지 스토리라인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그들의 유니버스를 구축하는 그런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코로나 때문에 급히 만들어낸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모든 기획들은 이미 예전에 다양한 시도들을 통해서 얻어진 그런 인사이트를 가지고 미리미리 준비했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가상 콘서트를 구현하려고 할 때 그 콘서트를 구현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기술들이 뭔지를 진작에 알고 있었고, 그런 기술들을 빨리 캐치해서 다양하게 적용을 해보면서 이게 먹히는구나,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알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여러 국가의 팬들하고 뭐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콘서트를 진행하기도 했다라고 하면서, 동방신기에서부터였나 시작되었던 그런 세계관도 지금 코로나 시대에 와가지고는 팬들이 그 세계관 안에서 즐길 수 있도록 유니버스가 구축되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타이밍을,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대처하는 그런 타이밍이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모르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해서 적절한 타이밍이 왔을 때 그 타이밍에 준비했던 걸 터트리는 그런 게 SM이 지금 하고 있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회사는 상장된 회사인데 에코 마케팅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저도 그 회사 이름 듣고는 잘 몰랐는데, 클럭이라는 저주파 안마기 기억 나실 텐데, 그 제품을 론칭해가지고 대박이 났던 그런 회사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특이한 게 퍼포먼스 마케팅이라 그래서 광고 대행 업체가 돈을 받고 광고만 해주고 끝이 아니라 이 광고를 해서 실제로 퍼포먼스를 얼마만큼 내주겠다라는 책임, 광고주의 리스크를 테이크해서 그런 방식으로 사업을 키웠던 그 회사가 에코 마케팅이라는 회사인데, 주가 차트 한번 찾아보시면 회사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성장했더라고요. 주가가 5배가 뛰었나? 하여튼 그랬거든요. 근데 이 에코 마케팅의 이철웅 대표 이사님이 해주셨던 말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본인이 그런 퍼포먼스 마케팅을 하고 비즈니스 부스팅, 세일즈 부스팅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회사를 키워 나갈 때, 그런 퍼포먼스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을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셨어요. 일단은 자본력, 의뢰받은 제품을 충분히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거기에 쏟아부을 수 있는 자본력이 있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이야기했던 거고요. 두 번째는 실패하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어떤 제품을 론칭을 해가지고 그 제품을 키울 때 실패해버리면
이건 그냥 광고 잘못했어요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 제품을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완전 회사가 날아가 버릴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절대 자기가 맡은 프로젝트를 실패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셨고, 세 번째로는 사장이 전문 경영인이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이 퍼포먼스 마케팅, 비즈니스 부스팅이라는 그런 업 자체가 시장을 좀 길게 보고 가지고 가야 되는데, 뭐 5년, 10년 이렇게 길게 보고 가지고 가야 되는데, 전문 경영인, CEO 같은 경우에는 2년, 3년 있다가 자신의 성과를 내고 가버리잖아요. 다른 데로 이직을 하거나 자신의 커리어를 위해서 또 다른 데로 옮겨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사장이 전문 경영인 CEO면 안 된다라고 하셨던 거는, 사장이 운영을 하려면 좀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리스크 테이킹을 하면서 책임감을 가지고 절대 실패하지 않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회사를 저렇게 5배, 6배 키우는 사람은 저런 마인드로 회사를 이끌어 나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틀에 거쳐서 진행된 이 코리아 인베스트먼트 페스티벌 2020을 참관을 잠깐 하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을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코로나가 2019년에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거의 1년이 다 되어 가는 이 시점에 코로나 때문에 모두가 멈추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 동안 적어도 이 페스티벌에 초청돼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던 많은 기업들, 사람들, 대표님들, 이런 분들은 누구도 멈추어 있지 않았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장내 아나운서 분께서 해주셨던 말씀인데 너무 와닿더라고요. 모두가 멈추어 있다고 생각했던 코로나 시대, 아무도 멈추어 있지 않았다. 저는 멈추어 있었던 것 같은데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몇 시간 동안 들었던 내용을 이렇게 짧게라도 제 기억에 남는 내용들을 전달해 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좀 공감이 되신다, 아니면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조금 더 이야기해 달라, 이런 부분들이 있으시면 좋아요와 댓글 혹은 메일 같은 거 주시면 제가 답을 드릴게요. 되게 좋았어요. 역시 낯선 곳에 가야 새로운 인사이트가 생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집에 가야죠. 소중한 거 먼저 챙기시고요. 건강 조심하세요. 직장인TV의 김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